이번 2021년 마지막 주간이니만큼 빅픽처에서도 다양한 전문가들이 올해를 어떻게 정리하고 내년도를 내다보는지 계속해서 체크하고 있습니다. 어제 유한타증권의 오경택 부장에 이어서 오늘 토마토 투자클럽의 이재필 전문가가 준비했고요. 그러면 만나보죠. 안녕하세요, 전문가님. 예, 안녕하십니까? 먼저 한 해를 되돌아보겠습니다. 올해 국내 증시 눈에 띄는 특징이 있다거나 이런 부분들 좀 정리해 주시죠. 예, 항상 이맘때쯤 되면 다사다난했던 한 해다라는 그런 얘기를 하게 되는데요. 올해도 마찬가지 주식시장에서 굉장히 좀 다양한 그런 일이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 얘기들은 조금 이따 하기로 하고요. 일단 올해 시장 움직임 동향들 이런 것들을 먼저 좀 짚어보면 이 코스피 시장은 처음에 시작한 가격, 올해 1월 첫 장에 시작한 가격이 2874.5포인트였었는데요. 어제 종가 기준으로 2999.55포인트니까 한 125포인트 정도가 상승한 모습이었고요. 코스닥 시장 마찬가지였습니다. 코스닥 시장도 968.86포인트로 시작해서 어제 종가는 1011.36포인트로 마감이 됐기 때문에 42.05%가 올라와서 양시장 모두 0.5%까지는 안 되고 0.4% 이상은 좀 올라온 그런 모습이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좀 특징적인 부분들은 연초에는 반도체 슈퍼사이클이란 얘기들이 있었죠. 그런 얘기들을 하면서 삼성전자를 비롯해서 SK하이닉스 같은 이런 지수 관련주들 이런 것들이 급등을 하면서 상당히 좀 지수 자체도 탄력적인 모습이 나왔었는데요. 자, 이런 모습들은 시간이 갈수록 좀 점점점 약해지는 모습이 나오고 하반기로 갈수록 신산업 쪽이 약진을 한 모습이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개별 종목으로는 저 하반기로 갔을 때 메타버스하고 지금 최근 들어서는 로봇, 자율주행 산업들 이런 것들이 상당히 좀 강하게 움직이고 있고요. 바이오주의 몰락을 들을 수 있을 것 같고 그 바이오주가 몰락한 자리를 2차 전지 소재나 게임주들 이런 것들이 채우면서 좀 선전한 모습이었다. 이렇게 정리해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수급적으로는 올 한 해 내내 외국인과 기관이 딱히 우리 증시를 도와주지는 않았던 모습이었고, 물론 연말 들어서는 조금 바뀌기는 했는데요. 전체적으로 올해 외국인과 기관이 사랑했던 종목이 있다면, 그리고 전반적인 수급 상황까지 함께 좀 정리해 주세요. 예, 외국인들의 경우에는 가장 많이 매수한 종목이 LG화학인데요. 자, LG화학 같은 경우는 상당히 좀 급락을 하는 모습이었죠. 그래서 이 외국인들 같은 경우도 100%다 이기지는 못한다라는 그런 부분들을 좀 보여준 것 같고요. 두 번째는 SK텔레콤, KB금융, 하이브, 카카오뱅크 이런 순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외국인들은 이 LG화학에선 조금 좀 안 좋은 모습을 보였더라도 하이브 같은 종목에서 거의 세 자릿수의 수익률을 기록하면서 전반적으로는 상당히 좀 괜찮은 성적을 올해도 거둔 모습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기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기관이 올해 가장 많이 매수한 종목은 크래프톤인데요. 크래프톤하고 카카오뱅크, 삼성바이오로직스, 고려아연, KT 이런 순이었는데 기관들은 어떤 한 종목에서 특정하게 많은 수익을 낸 게 아니라 골고루 좀 이렇게 수익을 내는 모습이었고요.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은 올해 가장 많이 산 종목이 삼성전자였습니다. 그리고 또 삼성전자 우선주를 두 번째로 많이 샀고요. 현대모비스, 카카오, SK하이닉스 순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도 보면 또 좀 안타까운 그런 모습들이 나오는데요. 자, 이렇게 많은 종목들 중에 상승한 종목은 한 종목이고 나머지 대부분의 종목은 좀 하락하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올해 또한 아까 처음에 짚어봤듯이 시장은 상당히 좀 많은 좋은 상당히까지는 아니겠지만요. 약 5% 가까이 올라오는 그런 모습이었지만 개인 투자자들은 또 저조한 수익을 낸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이런 부분들은 지나치게 눈앞에 있는 수익들 여기에만 몰두를 하다 보면 이런 현상이 나오니까요. 저 새해에는 조금 더 좀 큰 항목을 갖고 투자를 하셔서 좀 좋은 수익이 나왔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올해는 또 대규모 IPO가 많았잖아요. 그래서 그런지 외국인하고 기관이 산 종목에는 올해 데뷔전을 치른 종목도 상당히 많이 눈에 보이네요. 종목별로는 그랬고 전체적인 연간 수급으로는 개인이 좀 산 걸로 집계가 되죠? 어떻게 되나요? 뭐 전체적인 수급을 보게 되면 코스피 시장에서는 외국인들이 한 25.7조 정도, 25조 7천억 정도를 매도를 했고요. 어제 종가까지입니다. 기관은 37조 6천억 정도를 매도를 했습니다. 이 코스피 시장에서 개인 투자자들만 65조 천억 정도를 순매수하는 모습이었었고요. 자, 코스닥 시장은 조금 틀립니다. 코스닥 시장은 외국인들이 어제 종가까지 한 2천억 정도밖에 매도를 안 했어요. 코스닥 시장에서는 외국인들이 매도가 거의 없었다라는 얘기로 해석을 할 수 있겠죠. 대신에 기관이 5조 3천억 정도를 팔았고요. 개인 투자자들이 10조 6천억 정도를 샀습니다. 근데 좀 특이한 부분들은 여기서 기타 법인이 한 5조 정도가 순 매도가 나왔는데요. 자, 이 기타 법인들은 뭐 아까 좀 말씀해 주셨던 뭐 IPO 물량들 이런 부분들도 일부는 포함이 돼 있을 거고요. 하지만 그거보다 훨씬 더 많이 포함된 부분들이 전환사채에 대한 전환 물량이다라고 봅니다. 자, 그래서 이 개별 종목들 코스닥 시장에 있는 개별 종목들이 주가가 좀 어느 정도 올라가면 이거를 또 그 전에 전환사채를 받아놨던 거 그걸 주식으로 바꿔서 매도하는 바람에 상당히 좀 탄력이 떨어지는 그런 부분들이 나올 수 있으니까요.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뭐 테마주들 이런 쪽으로 엮여서 많이 올라갔을 경우에 기관들이 전환 물량이 나온다. 이렇게 되면 그때는 조심해야 될 신호구나라고 뭐 그렇게 한번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일단 수급은 뭐 전체적으로 이렇게 좀 정리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결국에 한 해 동안에 개인만 양시장에서 좀 샀네요. 그리고 오늘 매체들 이 기사를 쭉 보니까 뭐 각 업계마다 제약업계 10대 뉴스, 증시 10대 뉴스 이렇게 올 한 해를 정리한 뉴스들 많이 나오더라고요. 시간 관계상 10개까지는 꼽을 수는 없을 것 같고 올 한 해 주요 뉴스, 이슈 있다면 몇 개만 꼽아주세요. 무엇보다도 가장 좀 처음에 말씀을 드려야 될 부분들이 시간이 좀 오래 지나서 다들 잊어버리셨을지는 모르겠는데요. 연초에 우리나라 시장이 코스피 시장이 최초로 3,000포인트를 돌파하는 모습이 나와서 거의 뭐 2007년도 이후에 뭐 15년, 거의 15년 만에 1,000포인트 단위를 돌파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게 뭐 빼놓을 수 없는 게 K한류의 도약이다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얼마 전에 굉장히 떠들썩했던 그런 부분들이 있었죠. 오징어 게임이 94개국에서 넷플릭스를 1위를 기록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BTS는 아시아인 최초로 아메리칸 뮤직 어워드 대상을 수상하기도 했고요. 자, 그거 외에는 또 전 세계적으로 물가하고 금리에 대한 그런 이슈들이 있었고요. 자, 미국은 11월 달에 CPI가 6.8%나 됐었죠. 자, 이거는 저때 오일 쇼크가 있었던 1980년대 이후로 40년 만에 가장 높은 수치였었고요. 우리나라 역시 마찬가지로 3.7%를 기록하면서 9년 11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자, 그리고 거기에 따른 결과로 미국 시장에서는 테이퍼링 가속화를 들 수 있을 거고, 우리나라에서는 8월하고 11월 두 차례 금리 인상했던 내용도 주요 뉴스로 꽂을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코로나 극복에 대한 희망과 변이 바이러스에 대한 절망 뭐 이런 부분들도 있을 수 있고요. 자, 뭐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백신이 나왔을 때까지만 하더라도 백신을 맞으면 이게 극복이 될 수 있을 거다라는 그런 기대감들을 갖고 있었는데 중간에 좀 처참하게 깨졌다가 다시 기대를 갖게 했다가 뭐 이런 뭐 쉽게 얘기하면 이 코로나가 우리 투자자를 그냥 들었다 놨다 하는 그런 모습이었다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한 가지 빼놓을 수 없는 거는 공급망 대란을 들 수 있겠죠.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요소수에 대해서 부족 사태 때문에 뭐 정말로 물류가 설 수도 있다. 이런 우려감까지 갔었는데요. 자, 이런 부분들은 우리나라 정부 차원에서도 그리고 시장 차원에서도 뭐 이 공급망 관리의 필요성이 증가됐다라는 거 그런 걸 보여준 사례다. 이렇게 꼽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올해 처음으로 3,000선을 돌파했었군요. 왜냐하면 이제 3,000이 이제는 너무나도 당연한 자리인 것처럼 요즘에 3,000선 이탈했습니다 하면은 다소 좀 우울하게 그런 보도들이 나오거나 아니면 저희도 방송을 통해서 말씀을 드리는데요. 3,000이 당연한 건 아니었네요. 3,000선 위로 올라온 지 이제 채 1년 정도밖에 안 됐습니다. 이렇게 쭉 정리를 해주시니까 아 맞다 그때 그랬지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이제 내년을 내다봐야 되겠죠. 내년도 어떨 거라고 예상하세요? 자, 내년은 강세장 3년 차가 됩니다. 원래 강세장 첫 해에는 그냥 주식이라고 생긴 거 그냥 사놓기만 하면 뭐 초보자나 뭐 좀 오래된 분들이나 다 같이 수익이 나고 뭐 이때는 초보자들이 오히려 수익이 더 나는 경우도 많은 그런 시장이었었는데요. 자, 이거는 그동안 그 유동성에 의해서 주가가 무차별적으로 올라왔기 때문에 그런데요. 자, 지금 뭐 이제는 2년 차를 거치고 3년 차 쪽으로 이렇게 가게 되면 유동성에 의한 무차별적인 상승은 거의 끝나고요. 내년은 3년 차에는 진검승부가 펼쳐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금리 인상 같은 뭐 그런 긴축 우려가 시장에 영향을 좀 주는 그런 시장일 것 같고요. 자, 그래서 이 물가가 어떻게 되는지 물가 상황에 따라서 정책은 다소 좀 유동성이 있는 그런 모습일 것 같아서 정책에 대한 그리고 또 인플레이션에 대한 그런 부분들을 잘 보고 그때그때 시장을 판단해야 될 것 같고요. 자, 결론적으로는 올해보다도 내년은 그렇게 만만치 않은 시장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많다라는 생각이고요. 최근에 움직이고 있는 섹터들, 뭐 메타버스나 아니면 자율주행, 로봇 이런 쪽 섹터들 같은 경우는 내년 시장을 어느 정도 비춰준다라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미래산업 위주의 투자가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미래산업 하면은 에너지원들도 사실은 빼놓을 수 없을 텐데 친환경이 한 해 동안에 좀 소외받기도 했고 오늘 장에서 수소 많이 밀려서 걱정하시는 분들 계시던데 이쪽은 어떻게 보세요? 수소 쪽 같은 경우는 지금 현대차에서 3세대 연료전지를 개발을 중단한다라는 그런 소식이 나오면서 급락을 했는데요. 자, 이런 부분들은 제 생각에는 주워 담기에는 너무 늦었다라는 생각이거든요. 그래서 정부에서도 마찬가지 지금 수소법 같은 경우도 국회에서 개정안이 계류돼 있는데요. 그 부분도 뭐 처리가 좀 빨라질 수 있고 뭐 크게 보면 그쪽으로 가야 되는 길이다라는 생각이고 신재생 에너지 쪽의 경우에는 이 풍력이나 태양광 쪽의 경우 지금 미국 쪽에서 미국 의회에서 조금 문제가 있죠. 조맨친 의원이 계속 반대를 하면서 그 사회복지 법안에 들어있는 5,550억 달러의 신재생 에너지에 대한 투자안들 뭐 그런 부분들이 그냥 정체돼 있기 때문에 그런 모습을 보이는데요. 자, 이 부분은 지금 골드만삭스 쪽에서는 이 부분이 안 되게 되면 미국의 1분기 경제 성장률을 1%를 떨어뜨리는 그런 보고서를 발행을 하기도 했고요. 또 지금 민주당 지도부나 조 바이든 대통령이 이 조맨친 의원을 굉장히 많이 설득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일각에는 뭐 1월 달에 예산안을 조금 줄여서라도 이게 통과될 가능성이 있다라는 그런 해석들도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래서 이 미국의 사회복지 법안이 통과가 되고 이에 따른 수혜주들은 그래도 좀 어느 정도 모멘텀이 살아있다라고 보시는 것 같아요. 그러면 이렇게 해서 한 해 되돌아보고 또 앞으로의 한 해를 전망을 해봤는데요. 큰 그림 그려주세요. 예, 오늘은 마지막 날이고 해서 좀 원론적인 얘기를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시세를 보지 마시고 세상의 변화를 보십사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2000년대 초에 IT 쪽 되는 주식 중에 가장 좋은 주식 네이버를 사놓고 지금까지 기다렸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또 그때 당시에 리니지라는 게임을 하면서 사람이 며칠 동안 뭐 그냥 잠도 안 자고 하다가 죽어나가는 그런 사태도 있었는데요. 그런 것들을 보고 야 얼마나 재밌었길래 사람이 죽어나갈 정도냐라고 생각을 하고 NC소프트를 사놨다라면요. 그리고 또 마찬가지 스마트폰이 처음 나왔을 때 다들 지하철에서 앉아서 게임을 하고 있을 때 그 모바일 게임 관련되는 컴투스를 사놨다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리고 그때그때 시세에 따라서 조금 왔다 갔다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못 들고 있었겠지만 크게 아마 시세를 보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굉장히 큰 수익을 얻을 수 있었을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의 큰 그림은 시세를 보지 말고 세상의 변화를 보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내년도에도 이 빅픽처 통해서 세상의 변화 콕콕 집어주세요.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